Are you ready? I'm ready. 그러면은 3월 25일 텐션트 알러트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얘기가 쿠키로 들어가도 될까요? 좋죠. Nothing. 네.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플러스의 예전에 CEO였나 CTO였나 조금 아무튼 CEO, 임원 자리에 있던. 창조자 그래서 중에 한 명이었나? 되게 그리고 말도 잘하고 되게 젊어요. 막 CEO 같이 막 나이 들고 이렇게 막 그런 막 잘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 이제 뭐 스티브 잡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고 유튜버들이랑 이런 화상 통화도 하면서 막 맞아요. 원플러스 비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원플러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해준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원플러스를 나갔죠.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가고 나서 원플러스의 기세도 조금 약간 이게 플래그십 핸드폰들을 막 위협하던 그 기세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기세가 먼저 뜨기 시작했어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간 건가? 더 이상 자기 비전이랑 안 맞아서 이런 말이 이미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랑 워낙 소통도 많이 하고 친해가지고 유튜버들이 다 연락을 했어요. 너 왜 갑자기 나갔냐? 왜 그만뒀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완전 silent, radio silent.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왜 나갔는지. 그러고 나서 은둔을 해버렸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2년 됐나? 3년 지났나? 알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개인 그게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었던. 그게 이제 nothing이라는 걸 알게 됐죠. 조금 유명한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훨씬 더 하이프가 더 컸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좀 테크 인투지아스트들만 관심 가지는 좀 그런 뉴스긴 했는데 제품이 하나만 기억나고 다른 게 더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회사 이름이 Nothing. 지금까지는 실제로 출시된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Nothing Buds, Nothing Earbuds 그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디자인이 저는 투명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이어버드 시장이 워낙 populated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뚫고 주목받았을 어느 정도는 주목받았을 정도로 조금 관심이 많이 갔던 제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하중 형이 이거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그 이벤트가 어제 있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가 있었는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살짝 방금 영상 잠깐만 보다가 왔는데 역시 조금 캐릭터성에 많이 집중하는 회사인 만큼 좀 되게 컨셉도 빡세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뭔 이벤트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그 Nothing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Nothing. 진짜로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완전 호불호가 갈렸어요. 완전 욕먹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막 괜히 있어 보이게 하는 게 너무 크다라는 완전 갈렸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바로 원플러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느낌이랑 똑같다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핸드폰을 출시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어요. 근데 사진이랑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긴 해요. Nothing Phone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폰을 출시했는데 진짜 그림이 폰 그림이라고 하기보다는 라인으로 이렇게 실루엣 같이 실루엣처럼 했는데 그게 실루엣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아직 찾아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어버즈도 Nothing에서 나온 게 이제 투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명한 거 안에가 보이는 그 몇 개의 그림을 이게 이렇게 그냥 라인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약간 약간 그냥 힌트인 보면 거죠? 근데 그냥 보면 이거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에서도 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바로 OS 얘기로 들어갔어요. Nothing OS로 이제 그게 어떤 시스템 기반일지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고 스톡 익스피리언스에 엄청 가까울 거고 막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냅드래곤이랑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는데 이게 그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뭐 정확히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뭐였냐면 우리의 비전이 뭔지 이걸 설명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플을 엄청 깠어요. 대놓고 막 is Apple the only iPhone that we can only phone that we can buy now 막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언급을 했구나. 대놓고. 보통은 그렇게 딱 월드 투 월드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안 하는데 하는데 완전 애플이란 이름 꺼내면서 여러 번 꺼내고 그게 이제 이코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갇혀 있는 것보다 이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큰 그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벤트 그 후반에 나왔던 그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 비전이 좋았던 게 좀 이 비전이랑 이 출시한 뭔가 결국에는 여기도 회사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좀 웃기긴 했지만 앞부분에 얘기했던 비전이나 이런 건 전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테크 시대나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4차 현업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지금 뭐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저도 항상 막 느끼고 좀 이런 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앞으로 막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런 문제점을 진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비전 부분만 들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 그 후반에 뭐 핸드폰에 이런 거는 뭐 시장에 나오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냥 근데 완전 트랜스퍼런트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아닌가요? 현재 산업혁명. 맞아요. 네. 저번 주 에피소드에도 잠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애플 얘기하면서 우리도 맞아요. 그런 그런데. 얘기 많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 봐야겠네요. 안 봐가지고 네, 짧아요. 전체 이벤트가 20분인가? 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와우. 오늘 메인 주제는 원래 메인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최근에 iOS 14.5 그리고 Monterey 3.2, 13.2 저 몬테이 넘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러네. 제 컴퓨터에는 깔려 있지 않아서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찾았어요. iOS 15.4 그리고 Monterey 맞아요. 12.3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iOS 15.4. 에서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emojis. 보통 제품을 설명할 때나 제품을 드롭했다 이러잖아요. 자 받아라 가져가 써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와 이래서 몰려들 막 그런 걸 약간 드롭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모지는 사실 이게 asset은 아니잖아요. 정확 테크니컬리 따지면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이모지 드롭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맞아요. 이제 매 분기마다 예전에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를 안 해줬던 것 같은데 iOS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람들 관심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해서 애플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이거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사람들이 익사이티드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번 업데이트 때 한번 이렇게 막 백신 이모지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처럼 작년에 아마 이모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줬는데 과연 반응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한 기수라 그래야 되나요? 이번 2022년 새 기수 이모지들을 한번 출시를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요것들을 이모지들이 보통 회사가 의도된 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되지 않은 대로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종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 저 너무 좋아하죠 그런 거. 그리고 이거 근데 이모지 진짜 커요. 애플에서 새로운 이모지 출시할 때마다 모든 그 테크 유튜버나 이런 거 막 이번에 어떤 new emojis, this added 막 이런 거 막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그게 막 그만큼 인기가 없는 이유는 카카오가 워낙 그 샵이 너무 좋은 이모티콘들이 많아서 많아서 그 애플에서 새로운 거 출시할 때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쵸. 이끄는 인기가 막 나올 때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막 뭐 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냥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이모지에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죠.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이모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그런 말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형 문자로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하다가 발전을 해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혁명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책을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려면 책을 쓰면 되지. 책을 다 하나하나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다시 상형 문자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인간이란 참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 속에 특히 조금 이제 해외권에는 문화 속에 워낙 깊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iOS 15.4에 같이 업데이트된 마스크 쓰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업데이트 하셨나요? 아 했죠 당연히. 아 근데 저는 베타로 업데이트 안 하고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 그니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음. 이번에 감흥이 없었던 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아하. 한 달째 쓰고 있어가지고 와. Anyway. 네. Face ID with the mask. 네. 저는 그런 보안 이런 날이 온다니. 저는 원래 보안이랑 관련된 그런 거에 조금 막 민감하다기보다는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고 테크 유튜버까지는 아니니까 막 그런 거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페이스 아이디면 결국 보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빨리 제발 나와라 베타 업데이트 하면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제발 나와라 하고 있는데 딱 업데이트 돼가지고 바로 업데이트했죠. 바로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저는 애플워치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인덱스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기는 했는데 애플워치에 살짝 질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애플워치 병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애플워치 병이라 이거 약간 코리안 밈인데 특히 요즘 조금 코로나 시대 들어가면서 사람들 구매 욕구 같은 게 높아지면서 조금 네. 프리미엄하고 조금 사치품 그러니까 좀 럭셔리한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 꼭 필요한 거 아닌데 핸드폰은 꼭 필요한 게 맞잖아요. 없으면 살기 되게 힘드니까. 애플워치 네. 솔직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삶에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조금 이제 삶이 편해지고 애플워치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왜 사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런 분위기가 이걸 왜 사 이거 굳이 이걸 막 이러면서 배터리도 매일 충전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번 럭셔리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번 불다 보니까 애플워치를 사고 싶어서 죽겠는 병을 애플워치 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애플워치 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애플워치를 사는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또 전염이 네. 된다고 애플워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동생, 제 여자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 뭐 다 있어요. 애플워치 다 있어요. 그런데 근데 네. 지호는 지금 질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애플워치 잘 안 차고 그냥 이 전자시계 이걸로 바꿔서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그게 충전이야, 충전 안 해줘도 되고 그리고 아, 싸니까 지금 막 긁히거나 기스나는 거 걱정. 이거 한 2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얘기를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워치를 만약에 자주 끼고 다녔으면 조금 감흥이 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하면서 마스크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애플한테 계속 사람들이 이거 업데이트 해줘라 제발 페이스 아이디 얼굴로 얼굴 마스크 쓰고도 인식할 수 있게 해줘라 왜 안 해주냐 아니면은 터치 아이디를 다시 돌려내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애플이 엄청 밀어왔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본인식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해왔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페이스 아이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식하다가 안 되네요. 이게 뜨는데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꿔줬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정도는 인식해서 띵 돌아가다 이 마스크 썼네 그만 그럼 비밀번호 쳐 이게 나오는 시간이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빨라지는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때 화를 엄청 냈죠. 아니 페이스 아이디 그거 말고 이러면서 그거 업데이트 말고 아니 빨리 페이스 아이디 눈으로만 인식하는 거 해달라고 너네가 바꿨잖아 아니면은 빨리 터치 아이디 넣어달라니까 이러고 그 다음에 지나니까 좀 지났는데 야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 이거 하는 거 가져왔어 해서 오케이 가져왔어? 뭔데 하고 봤는데 이제 애플워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인식하면은 애플워치의 인식으로 아이폰이 열리는 거, 잠금이 열리는 거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줬죠. 그것도 사람들이 화를 냈죠. 아니 애플워치 사라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페이스 아이디 얼굴 마스크 쓰고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벌써 3년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저는 이걸 애플워치를 자주 썼다면 체감을 많이 못했겠지만 요즘 애플워치를 안 차고 다닐 때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긴 했거든요. 애플워치 이래서 애플워치 차고 다녀야 되나? 밖에서 얼굴 인식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딱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제 폰에 베타를 깔아서 이용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원했구나. 네. 저도 딱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안전 문제도 그렇고 베타를 깔면 핸드폰 그 한국 은행 앱들은 너무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불안정하죠. 베타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처음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안 됐어요. 안 됐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베타를 잘 안 하는데 그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 끼고 된다고 보고 이게 그리고 저는 그냥 된다는 것보다 이게 진짜 잘 되는지 얼만큼 잘 되는지 뭐 애플워치 이거 나왔을 때도 문제 많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바꿔줘서 계속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뭐 막 애매하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 쓰고 그게 사실 얼굴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의 대충 실루엣이 보이면은 그리고 애플워치가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그쵸. 열리는 거라 애플워치도 잠금이 풀려 있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뭐 아무튼 그런 게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뭐 마스크 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하면은 내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탈칵하면서 그냥 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다시 잠글 수는 그래 있는데. 언락 그 애플워치에 뜨죠. 네. 뭐 물론 저는 애플워치가 없어서 근데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진짜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느리다, 가끔 안 될 때 있다, 뭐 했는데 그걸 제가 잘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프로파일 다운 받고 뭐 하고 이제 베타 하려면 이제 해야서 번거롭죠. 했는데 와 저희 까먹었어요. 그 밖에서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을 일단 한 손으로 쓰고 있을 때 막 대중교통을 탈 때 그 매번 비번 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 불안하고 공공 장소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리고 칠 수도 없고. 저는 솔직히 신경은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핸드폰에 뭐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또 불편하고 이전에는 저는 그냥 터치 아이디 쓰다가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너무 그냥 답답했어요. 근데 바꾸니까 와 그 짤 있죠 한국에 그 네, 그 너무 좋았고 업데이트 저는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퍼블릭 아예 공식 릴리스까지 나왔잖아요. 계속 좋아졌어요. 속도도 빨라지고 인식하는 각도도 좋아지고 가끔씩 계속 이제 조금 더 아래로 쳐다보라는 Please look down이라는 게 뭐 10번 중에 3번 떴으면 지금 그냥 한 번 정도 뜨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해요. 그 애플이 이거를 바로 출시 못했던 것도 이해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나온 건 아쉽기는 하지만 맞아요. 이게 진짜 페이스 아이디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삼성에서도 옛날에 막 아이리스 눈 이거 확인하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은행이나 근데 그거랑 진짜 비슷해요 느낌이. 제가 이따가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써봤잖아요. 저는 갤럭시 S8 플러스 썼었거든요. 네네. 있는데 이게 페이스 아이디는 이게 그냥 그 항상 강조하는 seamless처럼 그냥 살짝 대충 이렇게 의식 안 해도 조금 열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멀리서도 요즘에는 잘 되고 이미 본인이 안 열려고 안 했는데도 미리 열려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금 정면으로 봐줘야 되고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안경 쓰고 있으면 안경 등록해줘야 되고 정보가 조금 부족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딱 홍채 인식했을 때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거 결제했을 때도 삼성페이 같은 것도 홍채 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결제를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페이스 아이디보다 불편하죠.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튼 맞아요. 저도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느껴서 쓰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좋아요. 저는 가끔씩 그냥 완전 빨리 풀릴 때 있고 이게 안 풀리면 답답한데 요즘에는 대부분 거의 다 풀리고 이게 길 걸어 다니면서 밑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그냥 서 있을 때 이때는 너무 잘 돼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좋은 거다. 걸어 다닐 때 앞을 좀 보고 걸어 다니자 해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나 지금은 아예 이제 여권도 페이스 아이디 그 애플의 그 보안이 이제 국가 기관에서도 너무 안전한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도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안전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니까 바로 그냥 눈만 인식하게 바꾸지 않았던 게 저는 이해는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게 불편해도 이거만큼은 security 이슈 때문에 애플에서 따져도 할 말이 없는. 물론 애플이 항상 그 되는 핑계가 뭐만 안 하면 막 그 security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의 보안을 위해서 이러면서 이거 왜 안 해주냐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진짜. 쓰고 인식할 안돼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옛날에 막 그
아이폰 잘못 잡았을 때 그 와이파이나 이런 거 끊기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아 알죠. 그랬던 적 있거든요. 진짜 그때도 그거 가지고 막 시큐리티였다고 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됐을 건데 아무튼 그러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네 애플이 시큐리티를 핑계를 많이 대긴 하지만 그 이거 그 페이스 아이디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나왔고 잘했고 아 너무 좋아요. 아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두 번의 그런 뭐라 그러지? 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긴 했거든요. 아 얘네 이거 언제 바꿔줘 이런 생각이 좀 덜 들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솔루션은 확실하게 더 이상 엄청 메이저한 여론으로 애플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막 보안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막 다른 사람 뭐 이거 마스크를 쓰고 인식을 하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인식률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마스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마스크 쓰고 인식하면 되더라. 막 이런 뉴스가 막 해서 막 사건이 터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표기가 돼 있긴 해요. 마스크 쓰고 인식하면은 인식률 떨어지고 보안률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너 감안하고 써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긴 하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아이콘에 이렇게 마스크 써져 있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아 요거, 맞아요. 요거. 짠. 그 디자인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깔끔했죠. 거기까지가 저희 페이스 아이디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S 15.4의 마스크 페이스 아이디 기능과 같이 업데이트된 bunch of emoj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조금 떠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미모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호호호. 저는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은 저는 미모지가 진짜 애플의 underrated 된 asset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과소평가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애플이 그 미모지를 만들면서 애플이 얻은 물론 기술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이제 이후에 메타버스라던가 그런 디지털 아바타라던가 그런 흐름에 굉장히 잘 맞는 무브였고 그러게요. 비교적 엄청 일찍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2018년 정도에 아이폰 10 나오면서 나온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런 cultural한 그런 이미지랑 그런 브랜딩에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미모지가. 미모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이벤트 같은 거에서도. 시간이 남으면 미모지, 애니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 먼저 계속 이모지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뭐요? 몰라서 저한테 질문. 이모지 그 차이요? 이모지랑 이모티콘이랑 아예 다른 단어라는 거. 네, 그건 몰랐어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이모티콘이란 말을 해외에서 잘 안 쓰잖아요. 한국에서 거의 저는 그냥 잘못된 단어인 한국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네 그쵸. 그리고 결국에 잘못되긴 했는데 그쵸.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외국에서는 무슨 이모지 이렇게 말을 하고 한국에서는 무슨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모티콘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고 이모션 감정, 아이콘 그러니까 심볼 뭐라 그래야 돼? 상징? 감정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기호로 표현하는 거. 예전에는 그래서 유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모티콘이라고 불렀었고 예전에는 카톡 시절이 아니었을 때 문자로 그거 보내던 시절에 특수 기호들을 OTL. 특수 기호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모티콘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의 시대로 넘어들면서 이모티콘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됐죠. 근데 그런 걸 이모티콘이라고 했었나요? 유유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막 이거 하고 이런 거 이모티콘 썼던 것 같은데. 지오 기억하세요? 지오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저는 핸드폰 문자 시대 막 링 채우고 알 채우고 그랬던 시대에는 그랬던 시대죠.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한국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랬을 때 그걸 이모티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맞아요. 어떤 폰들은 그게 아예 내장으로 저장돼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내가 일일이 하나씩 칠 필요 없이 그 핸드폰 회사에서 그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막 다양하게 막 얼굴 모양 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넣어놓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기억해요. 근데 그걸 이모티콘이라고 했던 저는 기억이 없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문자로 사용한 시대에서의 그것도 맞아요. 해외에서는 좀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이렇게 점해서 이렇게 XD 많이 XD. 쓰고, 예 맞아. 저는 아직도 이거 써요. 컬러 이거. 뭐지 이게? 네. 컬러 프렌즈. 이건 진짜 근데 이건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좀 해외에서 온 느낌이긴 했는데 맞죠? 이거 말하는 거 맞죠? 나중에 편집할 때 그냥 그래서 해외에서 쓰는 것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고 한국에서 쓰는 것들은 좀 이렇게 upright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띵띵해서 이렇게 스마일리 페이스 넣거나 아니면 이거 캐럿 이거 아니면 이거 표현하기 힘드네. 이거는 진짜 한국 이거 진짜 치겠어요. 한국이라고 이거는 했어. 진짜 이거는 정말 그냥 근데 좀 와우. 동양스럽긴 하지 않아요?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 하고 있는 이거 거잖아요. 보면 딱 뭔가 일본이 생각나요. 일본 그림체, 이거 동양 보면 그림. 딱 일본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이거는 왜 잘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그런 리액션을 담당하는 얼굴의 기관의 위치가 대부분 입에 모여 있어서 눈은 거의 점으로 거의 통일을 하는데 입을 이렇게 벌렸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했다가 막 큰 O 써가지고 큰 동그라미 했다가 막 D 써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근데 눈은 다 똑같이 거의 점으로 통일이잖아요. 물론 가끔 변화가 있고 뭐 X 쓰기도 하지만 근데 동양에서는 입은 거의 고정인데 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찡긋했다가 눈을 이렇게 바꿨다가 근데 동양에서는 동양권의 문화가 그런 감정을 읽는 것에 이거 해외에도 있는 말인가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거 외국에도 있는 말이에요? 눈은 아닌 것 같고 뭐 보통 말이 그렇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의 말 표현이 이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 입이 눈은 근데 뭐 입이죠.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화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서양에서는 뭐라 불러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이모지스라고 했나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모지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반대되네요. 저는 오히려 동양인들이 눈이 작아서 그 눈에 그게 덜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네. 저는 완전 우리 왜냐면 동양인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 어렸을 해도 되지. 네 저희는 얘기해도 돼요. 아니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완전 어렸을 때 미국 선생님을 처음 봤는데 눈이 너무 크고 폭 이렇게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형이 맞아요. 콧대가 그리고 외국인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먼저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쵸. 그게 진짜 독특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처음 봤을 때 제가 와 그거 진짜 독특하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눈에 더 집중한다는 걸 들었을 때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되구나 하는데 이해는 돼요. 네. 인종차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개안써 눈이 우린 에이션이니까 그런 얘기 해도 되지. 외국인이 쓰던 이모지를 하면은 이모지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얼굴 돌리고 있고 이런 거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눈이 크고 좀 얼굴이 뚜렷한 친구가 이게 미모지를 해서 등록을 해놨으면은 그걸 갑자기 에이션이나 이렇게 좀 눈이 작은 친구가 쓰잖아요. 그럼 그걸 눈을 감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진짜요? 이모지가 눈을 안 뜨더라. 예. 진짜요? 예, 진짜로.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양인들 중에서 눈이 큰 사람이 있고 또 유독 이렇게 눈이 웃을 때 이렇게 눈웃음 할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알죠. 학교에서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이어북 찍잖아요. 매년 졸업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 기사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사진 기사님이 자꾸 웃으세요 하는데 눈을 자꾸 뜨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눈 뜨는 걸 못 하는데 눈 뜨세요 이러니까 괜히 좀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싫어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동양권과 서양권 이모지의 차이였고 최근에 알아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모티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모션 플러스 아이콘 이라는 뜻이어서 이모티콘. 그래서 이모지도 앞에 세 글자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모션에다가 무슨 간지? 저는 이런 걸로 생각해요. 간지 일본어로 한자가 간지잖아요. 그래서 이모지. 근데 일본어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처음에 이모지 이러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모가 아니더라고요. 이모션 할 때 이모가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어원. 그러니까 이니까 에모지라고 해서 일본에서 에모지라고 불러서 에는 그림이란 뜻이고 모지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한자 그대로 문자 쓰는 걸 일본어로 모지라고 해서 에모지 그림 문자라는 뜻이래요. 이모션이랑 아무 상관도 없었던 거죠. 그니까요. 근데 항상 이모지랑 이모티콘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합장 이모지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합장 이모지 막 불꽃 이모지 이거 자꾸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라고 손 모으는 거 아니라고 이거 해봐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모아져 있는 이모지가 있는데 이게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됐었죠. 재밌는 논란의 그건데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건데 이거의 정확한 답변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 아규멘트가 있어요. 이게 손 엄지의 모양을 보면 뭐 하이파이브 할 때 어떻게 하냐 보통. 그럼 뭐 이게 없으면 이제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그 애플에서는 이모지를 글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둘 다 나와요. 맞아, clap이나 pray 하면 둘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두 개 다 나왔을지 아니면 그런 논란이 돼서 추가를 한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글로 검색하는 게 일단 나중에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기능이 애초에 이 이모지를 만들 때 뭘 생각하고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모지는 일부러 요즘에는 더 이게 뭔가 해석의 자유를 두고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모티콘과 이모지는 아예 다른 루트를 가지고 서로한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따로 만들어진 두 다른 단어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의미가 비슷하게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단어가 너무 앞에가 이모 이거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모지를 잘못 번역한 그거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모티콘은 막 잘못 말한 거지, 이모지가 맞지, 한국에서 이상하게 코리안 잉글리시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interchangeably 사용하게 아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막 해외 영화 같은 데서 막 무슨 센터 이모지 뭐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거를 그냥 이모티콘 보내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근데 테크니컬리 말하면은 아예 똑같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모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모지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니까 그 전달이 되려면 뭐 어떤 언어든, 뭐 제가 언어 전문 전공이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하겠지만 뭐 현재 어떻게 이게 해석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냐, 뭐 영어도 문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자주 바뀌고 매년 컬린스 딕셔너리인가 그 영국에 있는 거기 사전에도 단어들이 추가되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 그거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뭐 사실 이해되긴 한데 이제 어떻게 이게 됐는지 알아보는 건 진짜 재밌긴 하죠. 이게 언어 관련 팟캐스트로 만들려는 건 아닌데 한국어도 국립국어원 같은 데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를 매년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공식 단어가 아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당연히 있는 단어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근데 너무 국어사전에 그냥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그냥 국어사전에서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인, 완전 페인 같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페인이란 그건 아닐 법도 해요. 그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아닐 법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원래 짜장면 아니고 자장면이 맞았던 거 알아요? 네. 그거는 지금도 아직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자장면이라고 써놓은 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글을 읽으면서 배운 게 커가지고 왜 계속 짜장면이라고 하지 하면서 약간 헷갈렸던 게 있어요. 글로 막 표현 이게 한국어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막 무음 처리되거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철자를 이렇게 배우고 있었던 입장으로서 그걸 써져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이게 외워지는 게 쉬워가지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자장면, 뭐 쇠고기 막 이런 거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은혜. 은혜. 은혜로 읽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은혜 맞아요. 너 왜 자꾸 그거 발음을 그렇게 해? 은혜라고 누가 그래? 말하면서 저도 그런 거 많았어요. 그렇게 읽는 거 아니라고. 은혜라고 하는. 왜? 해라고 써져 있잖아. 이러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거랑 1월, 2월, 3월 쓰다가 6월이라고 안 쓰고 10월이라고 안 쓰는 거. 그건 쓰는 거긴 한데 그냥 바꾸는 거야. 그냥 발음이 안 좋으니까 6월 이렇게 바꾸는 거랑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잡일. 잡일. 근데 그대로 읽으면 잡일. 자빌이라고 있잖아요. 잡일, 잡일. 그래서 제가 자빌 이랬는데 누가 자빌이라 그러냐고.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방금 지호가 얘기했던 그런 예시들 완전 다 공감하고 있고 딱 그거예요. 저도. 자빌. 그대로 읽는 왜냐면 머릿속에 글을 생각하면서 가끔씩 저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닌 걸 아는데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계속 기억나는데 계속 얘기해도 돼요? 좋아요. 네? 신라.
신라 호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신라잖아요. 신라, 예 맞아요. 신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신라 이렇게 읽으면 또 뭐라 그러죠. 근데 신라면. 그냥 그런 거야. 신라면. 컨텍스트를 막 법칙이 다 있긴 하는데 이거를 법칙을 다 알고서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맞아요.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그렇게 읽는 거야.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신기한 게 한국어는 이게 나중에 이게 뭐 만들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규칙이나 법이 진짜 확실히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래도 영어는 이게 너무 워낙 짬뽕이어서 규칙을 해도 뭐 이거에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거 있고 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 영어 문법 설명해 달라 하는 대부분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은 확실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게 뭘 검색하면 네이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거의 맞아요. 텍스북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컨텍스트 없이 20대 대통령 맞나요? 20대 대통령 당선인 이름 발음해 볼래요? 저 윤석열. 아 그쵸. 근데 이것도 아예 정리해 놓은 영상을 봤는데 그 뉴스 같은 데서나 말하는 것도 사람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뉴스 같은 곳에서도 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말할 때 서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열로 발음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아무튼 이거 제일 큰 거 저 마지막 하나로 마지막,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저 끝난 이건 거. 근데 완벽한 그 한국말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커피 먹으러 어디 가요? 카페. 카페? 카페? 아 근데 하나 더 기억나고 그랬어. 이것 때문에. 피자. 피자. 이건 그냥 피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피자라 그러거든요. 피자 먹자. 피자 먹으러 갈래? 피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 한번 같이 친구 형이 얘는 외국에서 와서 피자라고 말을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 나는 몰랐고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이 똑같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피자라고 말하는 게 한국식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다들 궁금하네요. 그냥 피자. 근데 이거 카페도 비슷한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발음 어려워하는 것 중에 영어로 발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자 발음인 거 아세요? 피자 이걸 피자? 진짜 어려워요. 피자. 네, 왜냐하면 한국말로 지읒 자 발음과 그리고 영어로 이게 그냥 z를 봤을 때 근데 사실상 영어 발음이 완전 z가 아니라 약간 t가 살짝 들어가면서 t도 들어가고 약간 스도 있어요. 피자.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영어 단어 봐서도 어렵고 한국말로 하는 발음도 어렵고 뭐 아무튼 완전 중군 이모지 얘기하다 완전 중구난방으로 가버렸네. 와우. 언어 팟캐스트가. 그러면은 저희 50분. 네. 그러면은 딱 이제 새 이모지 얘기하기 전에 1부 여기서 얘기한 걸로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를 녹화하면서 2부에서는 새로 나온 이모지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 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끄지 않겠어. 이거 해봐요. 옆에다가 화면 옆에다. 어느 화면이요? 제가 해서 합칠게요. 그렇죠. 거기다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자꾸 이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지금 반전이죠. 이거랑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랑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이랑 달라서 네,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이폰 프레임에 맞춰야 되는데 아이폰 프레임이 어떻게 어디 되는지 잘 안 보여서 대충은 알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아까 방금 된 것 같아요. 줌 화면이 다르구나. 네. 어쩔 수 없.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인 것 같기도 해요.